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서류는 아직 미혼으로 깨끗한 남자입니다. 평생 제 앞길을 막을 한 줄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인생을 구했죠. 사실 저는 한 사람에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한 속임수에 넘어간 뒤로 한동안 얼빠진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어요. 왜 너무 긴 시간 동안 당해서 그런지 거짓말조차 구별이 안 될 지경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염없이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끝으로 훌훌 털어내 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부족함 없이 소위 중산층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열심히 산 부모님 덕을 꽤 많이 보면서 컸죠. 여행, 첼로, 하키, 골프, 승마, 테니스, 유학까지 이 많은 걸 어릴 때 섭렵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저희 부모님 집안은 각각 중견기업, 교육자 집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늦게 결혼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늦어도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분들이 많던 시대이기는 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두 분의 만남에 엄청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차 한 잔만 하고 일어서도 될까요? 사실 집안 어른들이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해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사업이 몇 년도 안 되어 시작했으니 부모님께서 소녀시대를 보내고 제 노력으로 성공할 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잘 돼서 다행이에요. 어차피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빈손으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제 몸은 싫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할까요? 가시죠. 어머니, 왜 초면부터 그런 불편한 말씀을 하시나요? 첫 만남부터 두 분은 서로 충돌만큼이나 심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태도에 놀랐고 어머니는 자신의 영웅처럼 행동하는 아버지에 놀랐어요. 불쾌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말이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앉지 않고 한 잔만 마시고 가려고 하다니 마치 기차처럼 달린다니. 만나자마자 결혼 생각도 없고 대단한 사업가라는데 직접 지금 사셔야죠. 그게 제 말이었어요. 이런 것은 벌써 잊어버리셨나 봐요. 주저주저 반박하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결국 말을 잃었어요. 사업가들은 대개 자신의 시간을 중요시하고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도 존중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변명이긴 하지만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믿어도 좋아.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야. 사실. 교육 부분은 아주 느리고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말하기 어려운 게 많아서 그런 것을 홍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멀리 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말이죠. 제자리에서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빨리 받아들여 다행히 둘은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하게 되네요. 사업하면서 급해진 게 많이 있어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 부분을 꼭 고쳐야겠어요.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종 언어는 빠릅니다. 부잣집 귀한 딸이나 막내라고 생각했는데 장군감 소리를 듣고 자라왔어요. 하지만 내내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로서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좀 크네요. 결혼이 무서울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로서 잘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클 텐데요. 너무 남자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보는 사람만 보고 듣는 내용만 듣다 보면 세상이 좁아지게 되니까요. 조금 부끄러운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시간을 내실 건가요? 그렇게 두 분은 불꽃 튀는 첫 만남 이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분은 결혼 후에도 항상 강조하던 것이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것이었어요. 견문을 넓히고 많은 세상을 둘러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런 이유였죠.
저와 여동생은 기업 교육과 집안에서 다르게 커온 부모님 아래에서 많은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죠. 그때 아빠가 생각해보라고 한 얘기, 오늘 저녁 먹으면서 들어볼까요? 저는 돈을 벌면 가장 먼저 기술에 투자해보고 싶어요. 산업 분야 발달해보면 기술력 하나를 발전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술 연구 쪽으로 투자하는 편이 많은 이득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빠가 보기엔 너무 얻을 수 있는 곳에만 지중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자라고 하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그럼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작가들 그림에 투자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발굴해냈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래, 그것도 좋은데 부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있을 거고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나날로서 남는 게 있을 테니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을지는 예측 못해. 우리 동네에는 수세미를 잘 드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에게 투자하고 싶단 말이야.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식사 자리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어떤 시야에도 가로막힘이 없게 해주셨어. 아빠는 이런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나에게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 내가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 위험한데 여행을 많이 보내며 넓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해. 이는 사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야. 항상 사람들을 좋은 자산으로 볼 줄 알아야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법이 될 거야. 이런 만남은 결혼까지 이어져서 아버지께서 저에게도 이런 철학을 잘 전해주셨어. 그 덕분에 저는 길을 잃을 일 없이 항상 성공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어. 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항상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위로 올라서는 법이지.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이뤄낼 수 있고 어디서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 결정했어요. 뒤에 서서 대신 뛰어주는 일을 하기로요. 그래서 기자가 될 겁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연히 의미가 있지? 힘들어도 보람이 크겠구나. 이 아빠는 무조건 응원한다. 아버지 말대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발로 뛰면서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신없이 바빠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또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에 답 한 번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처지여도 제 일이 세상을 밝히는데 죽음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들었죠. 전 그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항상 회사 앞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점심을 때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보 전화가 걸려왔죠. 기자님, 그때 제가 제보했던 그 기억하시죠? 아니, 이게 고칼로리 신게 계장님 오면 작동이 잘 돼서 쓸만한 것 같더니 다시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아, 이상한 소리도 나는데 바로 지금 와보셔야겠는데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찍어주세요. 20분 내로 바로 갈게요. 상인분의 제보로 기업에서 부실하게 만든 업소용 기기를 취재하는 것이었는데 몇 번을 찾아가도 그 당시 제보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잠시 보류한 채 시간이 흘렀던 상황이었죠. 다행히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뜀추함던지 제 가방이 없더라고요. 놀라서 생애 위닭의 비협추함에 연엔다고 했다. 놓고 간 가방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지요. 거기에 춘체 수첩부터 명함 녹음기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렁셔요. 잿번씨 가방 잃어버리지 않으셨쥬아? 예, 전반 갖고 계세요. 전 일부러 갖고 온 건 아니고 너무 급하게 뛰지 않게 뛰어나가시길래 뒷자쳐갔거든요.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로 못 돌아가고 갔고. 웰세요. 기자님 맞으세요. 제가 내일 회사 앞으로 갈게요. 그런데 출근 시간에 딱 맞춰서 제 코피까지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이거 제가 대접할 일을 어째 거꾸로로 갖고 있단 늑치들로 정말 죄송했죠. 그래서 전 꾀백 인사를 후었어요.
정말 묻준 일 하신세요. 처음 봐줘요 기자님. 그리고 일에게 달리기가 바른 기자님도 처음 봤고요. 그날 보셔서 알겠대만 그네정하고 바쁘게 사는 것뿐이에요. 아, 그나저나 커피도 그렇고 제가 대접을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저 한더 눈을 못 떼고 계속 쳐다봐서 저도 모르게 부끄러움에 시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제 발글만 보면서 이야기를 난행세요. 그럼 연애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을 받고 그녀를 놓고 가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 이상한 소리도 나는데 바로 지금 와보셔야겠는데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찍어주세요. 20분 내로 바로 갈게요. 상인분의 제보로 기업에서 부실하게 만든 업소용 기기를 취재하는 것이었는데 몇 번을 찾아가도 그 당시 제보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잠시 보류한 채 시간이 흘렀던 상황이었죠. 다행히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뜀추함던지 제 가방이 없더라고요. 놀라서 생애 위닭의 비협추함에 연앤다고 했다. 이해심이 넓은 분을 만나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꿈도 못 꿔요. 그럼 싱글이시라는 말이죠? 그럼 제게 밥 한 번 사주세요.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밥 사주는 말을 믿을 수 있었는데 혼자면 괜찮잖아요. 아무 때나 편한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알아요. 나도 당황해서 갑자기 떠나는 여자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기분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을 하며 만나고 계속 만날수록 오래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평생으로 변하면서 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연애하는 줄도 몰랐던 가족들은 폭탄 선언 같은 제 말에 놀라서 넘어질 뻔했어요. 갑자기 결혼하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데요? 제 가방을 찾아준 사람이었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서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도 너무 급한 건 아니니 제 마음에도 확신이 생기는데요. 굳이 연애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가족하고 결별하며 지내기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가족이 돼주기로 했어요. 저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기에 그쪽으로 서두르지 말라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편견을 갖기 전에 백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했죠. 첫 만남부터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욕심이 많은 분이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많은 경험을 쌓으셨겠죠. 그 경험들이 좋은 것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기억되지만 집안에서만 유년 시절을 교육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의 품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거든요. 만약 그 집딸이 나를 좋아하고 싶다면 결혼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 일어서도 될까요?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져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내 옆에 앉았어요. 옷길은 감싸주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도전적인 이야기에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제가 아내를 달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내 가족은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살아왔던 길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잘 나간 부잣집 딸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들이 떠나려고 했던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걸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안 보이냐고요? 결혼은 싫어요.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삭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식탁을 정리하면서 물만 마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상대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야, 살다 보면 결국 이혼할 거야. 맞아, 아버지 말이 옳아. 가족과의 연결을 끊고 그걸 통해 상처를 많이 입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가족과 연락 끊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아실 거요. 나중에 그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어떡하나, 어쩌잠비지 않은데요. 그리고 너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온갖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 좋다고 볼 때는 모르는 일이 있어? 이런 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엄마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서두를 일이 없으니까 가족 여러분이 잘 해결되고 난 뒤 축복을 받고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도둑 결혼이 아니라 참으로 한 번도 의견을 반대하지 않은 부부님이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조금 고민이 됐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 결혼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내는 느끼고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갑자기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며 얘기를 시작했어. 아빠와 연락이 왔던 날이었어. 사람은 참 간사해. 그 집딸로 소개될 때 사람은 더 작아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 모습이 다시 허약해지는 게 참으로 싫었는데 그 감정이 터져버린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날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다시 저를 부랴잡고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순간에서 조부모님이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저는 결혼 후에 문제들이 드러났다.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초록 가방과 보석 세트가 사라졌고 CCTV를 확인했지만 불청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은 저희 가족을 만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셨고 아버님의 시계까지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사람은 미연뿐이고 언니, 요즘은 의심이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미연이가 그렇게 싫어요? 좋아요. 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안방에 들어간 걸 나도 봤어요. 안방에 들어가면 다 도둑이에요. 절대 아닐 거예요. 아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아니에요? 차라리 신고하세요. 왜 괜한 사람을 잡아요? 확실하게 범인을 찾자고요. 그게 속 편할 거예요. 아니, 엄만 가만히 있을 거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너도 알 거라 생각해. 결혼 전부터 탐탁치 않게 봐서 그런지 도가 지나쳐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내를 몰아가더군요. 결혼을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는지 일이 터질 때마다 아내를 의심하는 부모님이 야속해져 그때마다 저는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수도 없었고 안 보이는 게 답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명절의 인사 정도만 가볍게 나누는 사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요새 왜 시댁 가자는 소리를 안 해? 우리 부모님 자주 보는 거 당신도 좀 불편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난 인사드릴 장인, 장모님도 없는데 당신한테만 시댁을 만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난 결혼하면서 부모님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보단 명절에는 인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더 자초지종할까봐 걱정돼요. 더 미움받을 수도 있을까봐요.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지키기 위해 비밀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집들이를 준비하겠다고 했던 날이었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긴장돼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어서 제가 궁지에 몰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접시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셰프님에게 요리를 시켜야겠어요. 이따 저녁에 양복을 입을 거라고 해서 제일 비싼 양복을 빌렸어요. 아야, 어디서 그런 양복을 빌렸는지. 집들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저녁을 먹을 줄 알았는데
내 말 좀 들어봐요.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서 컸던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아무 음식이나 주면 먹지도 않는다고 했던 거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기뻐한 것을 보니 전 그때는 부잣집에서 엄마가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10개 이상의 명품 가방과 옷이 모두 왔겠죠.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구한 거죠? 아마 샀을 거야. 아니, 오빠의 작은 월급으로 어떻게 이것을 샀는지 궁금하겠네요. 끌리지 않아요. 하루 대여료만 내면 빌릴 수 있대요. 전부 오빠가 샀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서 샀는지 물어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릴 거야. 저는 방언 가득 차 있고 발에 칠 정도로 많았는데 한때 들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빌린 거죠.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이따 접시도 빌릴 거니까요. 아이고, 솔직해져야죠. 만약 오늘 남편이 집에 없으면 놀라거나 어색한 척을 하지 마세요. 접시는 동네 연니한테 부탁해서 빌린 거예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바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제 혼자 가도 되는데 연인 시절 아내가 했던 이상한 행동이 떠오릅니다. 그때 비가 와서 카페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는데 유독 초조한 모습이었죠. 그때 카페가 닫혀서 나와야 했는데 갑자기 옷을 벗고 가방을 감싸며 택시를 탔죠. 그러다가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오빠. 오늘은 비가 와서겠죠? 카페에서부터 춥고 추웠는데 나왔더니 감기 기운이 심해져서 급히 돌아왔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가방을 목숨처럼 들고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였나 싶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아내는 사치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카드로 쓰다 보니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어요. 허덕이는데 외면에서는 여유로운 부부로 보였어요. 어느 날 아내와 부부 상담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별거라는 선택이 나왔어요. 아무리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의 부부 행세는 곧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들 때 유난 부리는 내가 미안해요. 계속 이러다가 너를 싫어할까봐 걱정돼.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어. 많은 돈을 쓰고도 행복하지 않아. 아내를 받아들이면서 왜 나만 다치는 건지? 가족과는 다르게 왜 멀어져야 하는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당신한테 그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묻기보단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진심으로. 근데 말로만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 당신의 행동을 봐. 한 달에 카드값이 1,0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버는 수준에 게다가 이 집에 이런 물건들이 가장기나 해.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좋다고 일하는 것 같아. 내가 오빠 만나서 행복하단 소리 들으려고. 오빠 차면 세워주려고 시작한 거야? 오빠는 그게 문제야. 말끝마다 사람 가르치려 들고 본인만 정답이지. 오빠 식구들도 똑같은 거 알지 뭐. 우리 식구를 여기서 왜 나와. 솔직히 나 같았으면 더 좋은 집 해주고 그랬겠다. 우리 지금 이렇게 여유 없이 생활하는 것도 시댁에서 도움 많이 안 줘서 그런 거잖아. 맨날 말로만 위안한 척 떠들더니 지갑은 죽어도 안 열어요. 어떻게 된 게 내가 쓴 걸 생각해야지 지금 누굴 탓해.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저에게 사과를 건네더군요. 말뿐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깨달은 게 있었는지 전과 다르게 아내가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죠. 가계부까지 만들고 매일 쓰는 영수증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에 사실 내 환경이 갑자기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 같았던 것이 사라져서 나는 맨몸으로 남게 되었어. 솔직히 여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가방 하나 없으면 무시당하기 쉬운 게 있어? 그래서 나는 더 아껴 사용하고 노력해볼게. 고치기로 했어. 집들이 때 만나던 친구들도 정리할 거야. 약속해. 그러던 중에 갑자기 혼인신고 이야기까지 꺼내더군. 사실 결혼하자고 제안한 건 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가시돋친 말과 무시뿐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 혼인신고를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 나중에 하면 얼마나 섭섭할까.
아무리 그래도 딸인데 결혼한 걸 숨기고 살 수는 없겠지? 미쳤나 봐, 오빠. 우리 집에서 움직이면 오빠 평생 백수가 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솔직히 오빠네 집안에만 이 정도 재력이 있어야 했는데 어리장케 날 걸 때 나서지 말고 어련한 때에 말할 테니까 기다려. 그러나 갑자기 이 결정을 내린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 왜 갑자기 우리 사이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지 실은 아빠가 하는 것조차 걱정돼서 하지 못한 게 아닐까 걱정이 돼. 오히려 그게 우리 사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이제 정식으로 북을 돌리기로 했어? 우리는 몇 달 동안 연습해 왔습니다. 오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어제 집에도 나를 보내지 못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 앞으로 자주 만나고 좋은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손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어. 나의 다짐을 보여주려고 오빠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시누이님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보지도 못하고 모두가 알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나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정말로 노력해줘서. 그렇게 내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도 풀려가고 있어?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도 고마워. 앞으로 나는 아내가 입은 예전의 갑옷이 내 것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리고 아내의 말처럼 우리가 3년 만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어. 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제보할 일이 있다고 하며 회사 1층 카페에서 나를 기다려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져버렸어. 평소에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찾아온다면 그는 심각한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서 내려가 보기로 했어. 그러나 내려가 봐도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은 없다고 했어. 장난인 줄 알았지만 다시 올라가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 아, 예. 제보할 내용이 있는데 찾아왔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떠나갔다는 사실을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를 전해주려다가 더 확실한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이제 그 목소리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기자 생활 7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눈치도 점점 커졌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고마워할 거예요. 아예 당연하겠지요. 굳이 나를 찾아와서 연락해주고 정말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말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너도 한 번은 당해봐라. 솔직히 처음에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저 나를 다 그런 까닭에 삘날 뿐이라서. 그러나 기자님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 이야기를 흘려들으려 하지 말아주세요. 기자님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 남자 말에는 분노와 뒤얽힌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물씬 느껴졌어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미래까지 살리려 했는지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 남자 입에서 말한 한 이야기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이제 안에 드는 분 아니 이미연 씨 알죠? 그 남자의 남편이 되는 사람. 왜 그래요? 금방 뭐라고 했어요? 이미연 씨 남편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예 서류상 제가 지금 남편이죠. 그쪽하곤 혹시 혼인신고 다 아직이던데? 얼마 전부터 저한테 갑자기 이혼해 달라면서 돈도 주겠대요. 참나 때 되면 남자 갈아타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특기거든요. 허위 제보일 경우에 제가 책임을 구해요. 아이고 많이 사랑하시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왜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을까요? 그건 계속 계산기 두드리고 있단 뜻이에요. 내 돈이 많을지 당신 돈이 더 많을지 모르니까 계속 놀아나고 있던 거죠. 기자님이나 나나 기막혀 하는 저에게 남자는 결심이 선든 주소 하나를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모르는 얘기는 쉽게 안 믿으시겠지? 주소 받아 적으세요. 가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여자랑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당신 인생 돈 가져 모든 게 조금씩 금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제 말 명심하시고요.
저는 한동안 그 전화를 끊고 멍한 상태로 있었어요. 행여 남자가 해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왜 하필 혼인신고를 앞둔 이때 이 말을 듣게 된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러다 더 시일이 가기 전에 내가 그 호기심의 판단력을 잃어서 그런 헛소리를 따라간 오늘의 결말을 본 나는 후회했다. 한쪽 방에서 카운터와 종이 죽은 딸의 손과 손청소부가 있었다. 몇 달간 노인은 딸이 있기 수습적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됐지만 새 데이터로 에일리언이 나한테 오는 길이라고 하나. 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딸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한국어화 해석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슈퍼에 갔다가 할머니께 안겨드린 후 할머니가 감사하다며 여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손이 크다며 우리 손녀를 치켜세우더군요. 손녀를 잘 알고 있는데 아프거나 어떻게 다치지 않았는지 물으시더군요. 아이씨, 남편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혼을 2번도 했는데 착하고 선한 할머니가 어디 젊은이를 찾는지 말이 아닌지 정말 신성하게 공장 일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다니고 있어서 입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끊이지 않아서 괴롭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세계가 어려운 집에서 왔다는 추문도 고생하는 것은 인정해도 2번의 이혼 이야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무엇을 건네주길래 그 이전에 나에게 보낸 것을 보이기 위한 일이었나 언제 찾아가면 될까요? 물어봤죠. 직접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내용을 틀어다가 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부었던 어머니의 가방이나 반지 목걸이, 아버지의 시계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마지막으로 아내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내 과거 이야기를 이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다 알아. 갑자기 왜 그런 소리야? 오빠가 모르는 게 있을 리가 있어? 다 알다니까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실을 말해봐. 너와 함께 사는 동안 진실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니? 내가 얼마나 너를 의심해야 하는 거야? 빨리 말해. 네 남편이란 남자한테 온전와 할머니 사는 거지 전부 다 알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귀를 막고 몸을 움츠린 채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다고 말했어. 그 짧은 순간 누나를 굴리며 다른 이야기를 꾸미는 걸 보니 기가 막혔다. 아, 알았다. 내 스토커가 오빠에게 접근해 헛소리 한 걸 들었네. 다음부터 왜 믿고 신경 써? 그 사람이 너의 스토커였어. 재밌는 이야기야. 네, 재밌네.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나였던 예로 아예 시작된 그분이었어. 내 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런가 보다. 그렇구먼. 나도 다 아니니 제발 그런 이야기 다시 하지 마. 레미야, 진짜 그녀 미친 것 같아. 난 알았어. 바닥은 다 그랬구나. 기회를 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던 건 부잣집. 딸 휴한 것도 모자라서 뭐 이혼 2번의 공장 다녔던 이미연은 어떻게 설명할래? 뭐 쌍둥이라도 되나? 내가 만든 상상 속 인물이야. 그리고 이 상자에 든 물건들. 이건 다 내 손이 한 짓이 아니면 뭔데? 이걸 어떻게 왜 술술 지어내더니 여기서부터 막혀 어렵지? 왜 도깨비가 갖다 놨다고 해보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 영까지 끊을 생각으로 널 지켰어. 더 해봐. 어디 내가 쓰는 그 소설 내용 궁금해질 지경이야. 제가 챙겨온 서류와 상자에 든 물건을 보고 나더니 그저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떨구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 눈물조차 거짓말로 짜내는 것 같아서 안쓰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몸에서 나온 모든 게 하나라도 진짜는 있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죠. 내가 최소한 사람이면 이런 집에서 편하게 돈 펑펑 쓰고 훔치고 가짜로 사는 동안 너 키워준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은 들여다봤어야지. 거지 같은 집에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로 둔갑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전 아무 말 없이 상자에 그 여자 짐을 다 담고 용달차를 불러 할머니가 있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자리로 가 허튼 짓 하고 다닐 생각 말고 난 네 그 더러운 손목까지도 확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너랑 인연 자르는 걸로 대신하는 줄 알아? 지금 당장 나는 집을 나와서 잠시 후에 그 여자가 다시 약한 목소리로 전화를 거는 것을 들었어요. 위긴 상황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전율을 일으켰어요. 오빠, 오빠,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끊지 말고. 난 이렇게나 큰 사람이 아니잖아. 몇 일 동안 굶어 죽고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봐봐. 내가 아는 대로 모두가 동정으로 바뀌었니? 난 불쌍하게 살았다고 알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부부가 되었는데 날 아껴줘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쫓으려 하냐? 우리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비도 없어. 난 단 하나뿐인 손녀인데 난 이렇게 살아야만 해. 그러니 좀 도와줘. 응, 이번에는 할머니가 문제래. 근데 병원비는 없는걸? 난 널 키운 거야. 그렇게 속아서 병신이 되면 안 돼.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는 금전도 없었어. 많은 다른 남자들처럼 넌 아무것도 없었어. 내 집은 허름하게만 보이고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몰랐다고? 너무 기발하게 살아. 이제야 내 입에서 진실이 들리는구나.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날이 왔네요. 감격스럽다. 그래. 이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할 거야. 그 계획을 잘 세워놔. 뭐라고? 아니, 나는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 왜 그래? 내 행동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전화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 카드로 사용된 돈과 훔친 물건들이 몇 초 뒤로 밝혀질 거야. 할머니의 창고에서 나온 모든 것들 사진으로 남겨뒀으니 만약 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길 원한다면 계속 전화해. 알았지? 다행히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 그 지루하고 괴로운 목소리를 듣는 건 하루를 상상하게 만들었어. 이러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만한 느낌일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키워진 부모님에게도 미안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은 연락 없이 혼자 지냈어.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던 조사 때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지.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그래서 가방이나 시계를 잃어버린 건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예전처럼 돌아와서 마음을 팽팽하게 하는 거니까. 너 마음 놓고 하라고. 왜 밥도 안 먹고 다니느냐? 아, 왜 살이 이렇게 빠졌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실수도 하고 하는 법이지. 하지만 그게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말도 없이 큰 소리치고 부모님과 만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소식 전하게 되어 미안하다. 너무 어리석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고백을 받아들이고 싶다. 제대로 되돌려받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아들이 돌아왔으니 괜찮아. 잘 살아.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잊지 말자. 생각나면 함께 욕하고 미워하면 돼. 가족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곁에 있어줄 거야.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등을 쓸어주는 걸 보며 울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았어. 다양한 경험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이런 일을 겪은 후 많은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인 것 같아. 여자와의 자식이 없고 책임질 부분도 없어 다행이야.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경험에 기반을 둬라. 결혼 신고를 늦게 하시는 것에는 나쁜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슬픈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